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외기인생 김영감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을 상담하다 보면 이식을 한 가슴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방 흡입을 한 허벅지나 복부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가슴 이식 때 지방을 뽑는 거랑 지방 흡입을 위해 지방을 뽑는 거랑은 비슷하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의 목적이 가슴을 키우기 위해 재료로서 사용하기 위해 뽑는 것이지 지방 흡입 때처럼 몸매 라인을 잡기 위해 최대한 지방을 흡입해서 없애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슴 이식 때는 허벅지와 복부에서 가슴에 이식할 만큼 필요한 양의 지방을 최대한 젠틀하게 뽑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방 흡입 때와 같은 부작용이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슴 이식을 위해 내원하는 분들은 워낙 슬림한 분들이 많아서 흡입한 곳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왜 가슴 이식 때는 지방 흡입의 부작용이 적을까요? 첫째, 뽑는 양 자체가 적다는 점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 때는 900에서 1000cc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 양으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한쪽 가슴에 260cc의 원심 분리된 농축지방을 사용해 1차 이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 2차 이식을 대비해서 지방을 보관하게 되면 500cc가량의 지방이 더 필요합니다. 살이 조금 있는 분들은 지방을 제대로 흡입했다고 하면 허벅지에서만 2000에서 3000cc, 복부는 1000에서 1500cc 정도를 뽑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지방 흡입할 때와 비교하면 많은 지방량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결국 지방 흡입의 부작용은 뽑는 양에 비례하니까 많은 양의 지방을 뽑게 되면 부작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뽑는 양 자체가 적다면 흡입으로 인한 폐임, 굴곡, 피부 탄력의 저하,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마저도 분산시켜서 뽑는다는 점입니다. 가슴 이식 때는 주로 허벅지와 복부에서 가슴 이식에 필요한 양의 지방을 뽑게 됩니다. 하체형 비만에서는 허벅지 위주로, 상체형 비만에서는 복부 위주로 해서 허벅지와 복부에서 골고루 지방을 뽑게 됩니다. 그래도 지방이 모자라는 경우는 팔이나 억밑살의 지방도 이용하게 됩니다. 지방 흡입은 어떤가요? 허벅지, 복부, 팔이나 등과 같이 본인이 원하는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흡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슴 이식 때는 뽑는 양도 많지는 않지만 이마저도 허벅지, 복부, 팔에서 분산시켜 지방을 골고루 뽑게 되니까 지방 흡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2차 이식 때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 흡입의 부작용들은 시술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수술 두세 달이 지나서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입한 곳에 바이오본드가 생겼다가 서서히 뭉쳐있는 부위가 풀려야 수술의 결과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다 흡입이 되면 처음에는 많이 빠졌다고 좋아하시지만 두세 달이 지나서 흡입한 곳을 보게 되면 요철이나 굴곡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복부 흡입의 경우 누운 상태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일어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비로소 부작용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와 팔의 경우도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돌려보면 비로소 지방을 흡입한 곳에 부작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2차 가슴 이식을 4에서 6개월 뒤에 하게 되니까 이때 지방을 흡입한 곳을 확인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덜 흡입한 부위가 있으면 추가 흡입을 하고 많이 뽑아서 굴곡이나 폐임이 생긴 부위는 이식을 해서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넷째, 매뉴얼 방식으로 뽑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방을 뽑는 방법은 정확히 구분하면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바를 이용한 진동흡입 방식과 흡입기를 이용한 방식, 주사기를 이용한 매뉴얼 방식입니다. 위로 갈수록 많은 양을 뽑을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작업이 되니까 양은 적지만 정교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동 흡입 장비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흡입을 할 때는 주로 1번 방식으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에 지방이 별로 없는 슬림한 분들은 결국 피부에 가까운 표층 지방을 뽑아야 하는데 표층 흡입은 적은 양을 뽑더라도 폐임이 온다든지 울퉁불퉁해지고 심한 경우는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림한 분들의 흡입 때는 정교하게 지방을 뽑을 수 있는 3번 매뉴얼 방식으로 지방을 뽑는 게 안전합니다.
김영감은 가슴 지방 이식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초창기 10년 동안은 주사기를 이용한 매뉴얼 방식으로 지방을 계속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 주사기를 이용해서 지방을 흡입하는 매뉴얼 방식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층 지방 흡입에 대한 내용은 이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이식 때 일반 지방 흡입 때보다 부작용이 작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뽑는 양 자체가 적고 골고루 뽑으며 한 번 더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매뉴얼 방식으로 정교하게 뽑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가슴 이식 때는 지방을 최대한 살려서 생착률을 높여야 하므로 젠틀하게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방을 뽑는다는 점이 일반적인 지방 흡입 때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은 하고 싶은데 흡입한 곳에 부작용이 걱정되어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도움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